리콜, 프로토스의 아비터가 사용하는 이 기술은 많은 유닛을 한꺼번에 순간이동시키는 아주 무시무시한 기술입니다. 물론 가끔 불발에 그치기도 하고 그다이 병신들아! 가끔 영 좋지 못한 곳에 떨어지기도 하지만 없어요. 아니 없어요 그냥. 우리 테란도 리콜이 가능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거 할 수 있으면 참 좋을 테니 말이죠. 왜 인간은 프로토스와 달리 순간이동을 할 수 없는 것일까요? 사이언스 배슬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순간이동이란 무엇인지 생각해봅시다. A라는 지점에서 수 킬로미터 혹은 수십, 수백 킬로미터 이상 떨어진 B라는 지점까지 한순간에 이동을 할 수 있다면 그것은 충분히 순간이동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 순간이동은 인류에게 공상이나 마법의 영역이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사람이 한순간에 어디로 이동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니까요. 하지만 인류가 우주에 대해 알아가면 갈수록 순간이동에 대한 갈망은 더욱 커졌습니다.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광활한 우주를 탐험하기에는 인간은 너무나도 느렸기 때문이었죠. 현재 테란의 기술력이면 몰라도 과거 인간의 우주선으로는 태양계를 벗어나는 데에만 수년에서 수십 년이 걸렸습니다. 만약 다른 항성계 혹은 다른 은하로 가려면 인간의 수명으로는 버틸 수 없을 만큼 영겁의 시간이 걸렸던 것이죠. 인간이 아무리 빨라진다 해도 광활한 우주를 자유롭게 탐험하기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월등히 빠른 추진체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수세기의 시간이 걸릴 뿐만 아니라 신기술이 개발되어 비약적인 속도 향상을 이룩하더라도 그래봤자 빛의 속도보다는 느리니까요. 그 유명한 아인슈타인의 증명에 의하면 인간은 절대 빛보다 빨리 움직일 수 없기 때문이었죠. 빛만큼 빨라지기도 어렵지만 그래봤자 빛보다 느리다. 이 진리를 깨달은 이후 순간이동은 인류의 우주 진출을 실현할 열쇠로 급부상했습니다. 순간이동이 없다면 인류는 우주를 정복할 수 없다는 걸 절실히 깨달았기 때문이죠. 이에 과학자들은 순간이동을 실현시킬 그럴듯한 이론과 가설들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워프 드라이브. 옛 동양의 문학작품에서는 축지법이라는 도술이 등장합니다. 축지법을 사용하는 사람은 따라잡을 수 없을 정도로 혹은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매우 빠르게 이동한다고 하는데요. 이 축지법은 사실 동양 사람들이 생각한 가장 현실적인 순간이동 방법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줄일 축자에 땅치, 말 그대로 땅을 줄이는 술법인 것인데요. 자신이 빠르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갈 거리를 줄이기 때문에 자연스레 빠르게 움직이게 된다는 원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무협지에서나 볼 수 있었던 이 상상 속 도술은 현대 과학에서 제시하는 순간이동의 개념과 매우 닮아 있었습니다. 20세기부터 21세기 초까지 물리법칙에 위배되지 않는 가장 현실성 있는 순간이동 이론은 바로 워프 드라이브였습니다. 미국의 유명 SF 드라마 스타트rek에서 유명해진 이 워프 드라이브는 빛보다 빠르게 우주를 항해할 수 있는 기술인데요. 이 용어와 이론은 1931년 존 캠벨의 소설 아일랜드 오브 스페이스에서 처음 등장했습니다. 워프는 우주선 주변의 공간을 왜곡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인슈타인에 따르면 우주선이 빛의 속도를 내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이 제한은 우주 공간 자체에는 적용되지 않는데요. 그렇다면 우주선을 빛의 속도로 추진하는 대신 우주선 주변의 공간을 왜곡하여 두 지점을 연결하고 그렇게 줄어든 거리를 이동함으로써 더 많은 거리를 빠르게 주파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을까요?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땅을 줄여서 빠르게 이동한다는 축지법의 원리와 일맥상통하죠. 이것이 바로 워프의 기본 원리입니다. 스타트rek에서 등장한 워프 드라이브의 가동 원리를 간단히 이야기하자면 엄청난 에너지로 워프 버블이란 것을 만들어 우주선 앞의 시공간을 수축시키고 뒤의 시공간을 팽창시켜 우주선을 초광속으로 추진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배로 비유하자면 배에 달린 어떤 장치가 물의 앞과 뒤를 때려 파도를 만들고 이 파도를 타고 배가 앞으로 나아간다는 것인데요. 이론적으로는 그럴듯했지만 사실 어떻게 시공간을 왜곡시킬 것이고 그에 필요한 막대한 에너지를 어떻게 얻을 것인가는 현실에서 해결될 수 없는 문제였죠. 그런데 1994년 멕시코 물리학자 미겔 알큐비에레가 이 워프 드라이브가 현실적으로 가능하다는 주장을 펼치면서 상황은 급변합니다. 그의 이름을 따 알큐비에레 드라이브라 불린 이 이론 덕분에 공상으로 여겨졌던 워프 드라이브가 과학계에 진지한 관심을 받게 된 것이죠. 알큐비에레는 우주선이 시공간을 왜곡하고 초광속으로 항해하기 위해서는 별난 물질이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별난 물질이란 일반적인 물질과 다른 성질을 가진 물질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인 물질은 양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고 우주에서 중력을 생성해서 다른 물질을 끌어들이는 반면
음의 에너지를 가진 별난 물질은 반대로 반중력을 형성해 시공간을 밀어내기 때문에 워프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주장이었죠. 이 별난 물질이 있다면 스타트rek의 초광속 이동이 정말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별난 물질을 만들어내는 것은 매우 어렵기도 했고 그 외에도 RQBL의 드라이브는 과학적으로 많은 부분에서 비판을 받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RQBL의 드라이브가 현재까지 제안된 이론들 중 가장 현실적인 순간이동 방법이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미국의 나사 또한 RQBL의 드라이브를 연구하기 시작했고 2018년 미국 국방정보국은 인류가 빛보다 빠른 이동을 달성하기 위한 방법을 연구하고 있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하기도 했죠. 웜홀. 인간의 고전적인 우주관은 우주를 거대하고 단단하게 고정된 연극의 무대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인슈타인이 등장하면서 이러한 우주관은 완벽히 깨졌죠. 아인슈타인의 우주는 마치 물침대와 비슷합니다. 이러한 탄력적인 공간은 구부러질 수도 심지어 찢거나 붙일 수도 있죠. 워프 드라이브가 가능한 이유도 우주가 이렇게 변형 가능한 공간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두 우주 공간을 아예 뚫어서 이어붙일 수 있지 않을까? 이것이 웜홀 이론의 시작이었습니다. 개미 한 마리가 사과의 위에서 밑으로 가려면 그 표면을 기어 내려가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개미가 사과 속을 파고 들어간다면 더 빠르게 밑에 도달할 수 있겠죠? 웜홀은 정확히 이러한 발상에서 출발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웜홀, 벌레 구멍인 것이죠. 웜홀은 매우 먼 지점을 거의 순식간에 지나갈 수 있는 짧은 다리를 놓는 것과 같기 때문에 빛의 속도보다 훨씬 빠르게 우주를 여행할 수 있죠. 미국의 저명한 물리학자 킵소는 초고도로 발달된 외계 문명이 있다면 웜홀을 자유롭게 만들고 그것으로 순간이동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실제로 그는 영화 인터스텔라의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자문을 맡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터스텔라에서는 웜홀을 통해 주인공들이 순간이동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것이 바로 킵손 박사의 자문을 통해 탄생한 것이었죠. 그러면 어디를 가야 웜홀을 찾을 수 있을까요? 현재로서는 논문이나 영화 속에서만 존재합니다. 일반 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웜홀이 가능할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꼭 우주에 존재한다는 뜻은 아닌 것이죠. 그렇다면 인공 웜홀을 만드는 것은 가능할까요?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역시 별난 물질이 있다면요. 웜홀의 A 지점을 통과한 무언가가 반대편 입구인 B 지점에서 나오려면 웜홀의 가운데 지점을 통과할 때부터 중력에 반하는 힘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웜홀 또한 워프 드라이브와 동일한 문제점을 갖습니다. 이렇게 시공간을 조작하고 별난 물질을 형성하는데 어마어마한 기술력과 에너지가 소모되기 때문이죠. 현재 인간의 기술력으로는 이 엄청난 일을 해낼 수 없습니다. 없어요. 아니 없어요. 심지어 웜홀은 워프 드라이브보다도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고 평가받는데요. 왜냐하면 워프 드라이브에 이용되는 시공간 조작은 실제로 관측되는 현상이지만 웜홀은 실제로 관측된 적이 없기 때문이죠. 양자 순간이동. 양자 역학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고양이가 죽었냐 안 죽었냐 어쩌고 하는 그 어려운 물리학 개념 말입니다. 이 양자 역학을 이용하면 양자 순간이동이 가능한데요. 워프 드라이브나 웜홀이 공간을 왜곡하는 방식이었다면 양자 순간이동은 말 그대로 몸을 전송하는 방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양자 역학에는 얽힘이라는 기본 개념이 존재합니다. 만약 두 입자가 서로 얽혀 있다면 그 둘이 멀리 떨어져 있더라도 한 입자에 행해지는 작용이 다른 입자에도 영향을 끼친다는 현상인데요. 여기 마린과 파이어벳이 있습니다. 둘은 두 개의 배럭에 각각 양자 얽힘 상태로 들어있죠. 한 배럭은 1시 스타팅에 놓고 다른 한 배럭은 5시 스타팅에 놓겠습니다. 이때 1시 배럭에서 마린을 뽑는다면 5시 배럭에서는 자동적으로 파이어벳이 뽑히게 됩니다. 마린과 파이어벳이 양자 얽힘 상태에 있기 때문에 하나에서 행해진 작용이 다른 하나에 곧바로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죠. 양자 역학에 의하면 두 배럭 안에는 마린도 아니고 파이어벳도 아닌 상태로 그 둘이 서로 중첩되어 있다가 우리가 배럭에서 무언가를 뽑아볼 때 비로소 둘 중 하나로 정해진다고 합니다. 이것을 양자 중첩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당신이 1시 배럭에서 마린을 뽑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5시 배럭에서 파이어벳을 뽑으면 됩니다. 이제 이 얽힘을 이용해 5시에서 1시로 무언가를 순간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당신이 또 다른 마린 한 대를 데려와 5시 배럭에서 양자 얽힘을 시킵니다. 그렇다면 5시 배럭에서는 자동적으로 파이어벳이 뽑히게 되고 1시 배럭에서는 마린이 뽑히게 됩니다. 5시 마린이 1시 마린을 생산하게 만들었다. 이것이 양자 순간이동의 원리입니다. 만약 당신이 내 문서에 있는 한 폴더를 복사해 바탕화면에 붙여넣기 하고 내 문서에 있는 원본 폴더를 지웠다고 칩시다.
당신은 원래 내 문서에 있던 폴더와 현재 바탕화면에 있는 폴더를 다른 것으로 인식합니까? 아니죠. 폴더 안의 내용물, 이름이 전부 똑같은데요? 이것은 폴더를 이동시킨 것과 정확히 똑같지 않습니까? 이러한 원리로 물리학에서도 양자 순간이동을 복사가 아니라 이동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미 양자 컴퓨터로는 이러한 방식으로 정보를 전송할 수 있습니다. 배럭의 마린을 0, 파이어벳을 1로 생각하면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컴퓨터는 0과 1로 모든 것을 처리하니까요. 하지만 컴퓨터 속 정보들과 달리 이 기술로 인간의 몸을 전송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인간이 양자 순간이동을 하려면 인간의 몸을 모두 양자 정보로 변환해야 되는데 사람의 모든 구성 요소를 양자화하면 1조의 수경 배에 이르는 양자 비트가 발생하고 이를 처리하려면 수억 년이 걸리기 때문이죠. 양자 순간이동은 입자를 전송하는데 시간이 아예 소요되지 않는 진정한 의미의 순간이동이지만 인간의 몸이 결코 넘볼 수 없는 영역인 것입니다. 워프 드라이브, 웜홀, 양자 순간이동,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순간이동에 관한 이론들이 등장했지만 아무것도 실현된 것은 없습니다. 없어요. 결국 어떻게 보면 축지법이라는 도수를 상상만 하던 과거의 인류와 크게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순간이동이 개발된다면 인간은 비로소 우주에 발을 디딜 수 있지만 그것은 아주 먼 일처럼 보입니다. 우리는 언제쯤 순간이동을 할 수 있을까요? 그날이 오긴 할까요?